안녕하십니까. 2013년 9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었던 9월 4주차 경마,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경마를 준비하는 필사즉생 장석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좀 나름대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경주 2개 정도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9일 금요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인 오경주 현장의 장성입니다. 자, 전반부 레이스가 끝이 나고 이게 두 번째 이제 승부처였거든요. 오랜만에 좀 시원했던 결과물이 나왔던 경주였기 때문에 수학력 가벼운 마음으로 오경주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오경주 100개만의 값어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레이스는 이제 오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였고 본방송에서도 이 경마 방송에서도 예상가에 대한 자존심 한번 걸고 싶다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기대했던 만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4번마 신화탄생 딱 한 놈입니다. 4번마 신화탄생 한 놈만 조지겠습니다. 전체 레이스를 봤을 때 과연 조경호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도로 정말 조경호 기수의 탁월한 기승이 간만에 돋보였던 경주가 바로 일회용마 오경주였습니다. 이후에 두 번의 경주는 참 뭐라고 할까요? 야, 이게 완전히 작전마구나. 힘이 딱 오더라고요. 직전 경주 후차권에서도 역시 11번마 썬더캣이 마지막까지 뚝심 있게 버텨주면서 그야말로 주주목에 힘이 탁 들어갔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폼나게 좀 정리가 됐던 경주였어요. 전문가 18조 박대영 조교사와 조경호 기수의 조합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재밌을 것이다. 4번가 시작했지? 자, 1300m 우도적인 촉주고요. 이 레이스 한 번쯤 안 먹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분명한 맞길입니다. 4번마 시아탄세 화끈한 경주력이 이번에 나올 겁니다. 밀어붙이겠습니다. 4번마 시아탄세 딱 잡아놓고 조진 승부 들어갑니다. 자, 15번마 썬더캣 거의 힘을 간단합니다. 강하게 실어서 배팅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 4번, 11번의 막권 조합 자체가 마지막까지 정말 좀 손에 땀을 딱 쥐게 했지만 그런 막권들이 딱 그냥 그것도 복승식이 아니라 쌍승식으로 딱 입상이 됐을 때 그 짜릿함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사실 개인적으로 적중 레이스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지만 이 레이스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딱 남을 만한 경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현장을 함께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스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배팅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진짜 단통이라는 막권을 한번 찍어내고 싶다. 근데 그게 뭐 1.8배, 5.2배 이런 거 말고 좀 중배당으로 단통은 없느냐. 근데 제가 일요일날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예상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적중을 좀 드리고 싶고 적중 내역도 남기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멍수 자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는 막권만 그대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게 단구멍이 됐던 또 복잡한 레이스라 막권수가 늘어나는 간에 당구멍이 됐을 때 그 환수라는 거는 정말 크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자, 부산 오경주인가요? 조차 오경주 19조 동반 입상이 이루어졌던 경주였는데 자, 그 경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마리의 출전 두수였어요.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권의 조합수는 얼마나 버틸지 저는 그렇게 과신하지 않습니다. 7번에 11번 맞고 이 레이스만큼은 19조의 동반 입장이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예상보다 배당이 더 크게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7번에 11번 맞고 11번에 7번 맞고 복수형식 조별식 딱 한 번에 맞고 선택만 하겠습니다. 7번에 11번 맞고 복수형식 복열식 딱 한 번에 맞고 선택만 하면서 이번째 오경주 부산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사즉생 코너를 짚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도 기억에 남을 만한 2개 레이스를 한번 함께 해봤어요. 그리고 이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연 장석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장석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가을 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주말에 비가 오면서 일요일날 16도까지 떨어진 기온이 이번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서 1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가을이 지나서 초겨울에 한 걸음 성급 다가선 느낌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 경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말 경마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4주차 경마는 참 다양한 배당들이 형성이 됐지만 재밌었어요. 이 배당이 작고 크고 떠나서 상당히 치열함과 함께 긴장감이 충분했던 한 주였지 않았느냐. 근데 요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의 경마가 지난주가 월말 경마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 흐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팽팽했던 그 긴장감이 월말까지는 계속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기점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약간의 슬럼프를 보였던 처범면이라든가 조경호라든가 하만시기가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특히나 조경호 기수도 지난주 화려하게 올라왔고 범현이 같은 경우가 이제 체력적으로 보완이 되다 보니까 2주 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조짐이 뚜렷했기 때문에 한동안 몰아쳤던 신입 기수들 바람이 조금 꺾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배당이 나오는 건요. 똥말들이 잘 뛰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기마들이 불안했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배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기수 역시도. 기술이 정말 이 꼬마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타서 데뷔하자마자 막 김태훈이라든가 이천 이런 애들이 뭐 엄청 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캐리어가 있는 기수들이 컨디션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커리어가 있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수기수들이 맥을 못 칩니다. 근데 최근에 기본 커리어의 기수들이 기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하반기에 엄청 몰아치겠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신입 기수들의 약간의 최근의 바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꺾일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기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요걸 충분히 봤던 월말 경마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0월 경마의 가장 큰 어들은 역시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경마를 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영천 경마장 시행을 위한 장기 플레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냥 매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세금 더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마련 행주를 쥐어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의 질을 높이고 전체적인 대회 서비스를 높이는 게 이게 정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 플랜에서 이익이 되는 건데 이렇게 길게 보지 못하고 단순히 경주 자체만을 늘린다는 것만 정말 근시안적인 이런 작업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탁상공론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어차피 예상 가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겠고요. 일단 10월 3일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목요일 경마는 이제 부산 경마가 13개 레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산 경마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요일날 시행되는 부산 경마 13개 레이스는 당연히 이빨 집중을 해야겠고 이제 문제는 10월 9일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제주 13개 레이스거든요. 요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요건 조금 왜냐면은 이번 주에 시행이 되는 금요일날 13개 레이스 제주 요거는 정상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시행되는 제주 경마의 수요 경마 13개 레이스는요. 정상적인 출조지가 깨진 상태에서 마표들이 출조하기 때문에요. 과연 그 레이스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레이스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커다란 물통 안에 물방개 몇 개 갖다 놓고 배팅하는 거와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수요일날 시행되는 제주 경마가. 그래서
저는 좀 더 다음 주에 시행되는 제주 경마는 좀 더 제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부산 경마는 당연히 해야죠. 부산에서 먹은 게 어딘데.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장석이 부산에서 아작승부가 났는데 당연히 가야겠고, 제주 경마 역시도 이번 주 13개 레이스 금요 경마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 전체적으로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만큼 좀 철저하게 가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자, 최근에 사실 다양한 경마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경마 환경의 다양성에 변화에 맞춰서 착실하게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고 있는 장석과 함께 10월 경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지난주의 흐름, 그리고 이번 주 특히나 이제 개천절 경마와 이제 한글날 경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필사직생 9월 4주차 베스트 앤 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주차 베스트 앤 워스트입니다. 이번 주는 워스트 기수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쿠아스 구락간의 용병 기수로 이번에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6개월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였죠. 4년 만에 국내에 복귀를 해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362전 46승 2착 42회, 다승 9위하고 복승률 24%의 화려함을 남기면서 1차 계약 기간을 마쳤고요. 자, 재계약의 통보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서울은 좀 딴한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 다수의 일본인 기수들 재계약을 통보받고 이후의 행보들이 그렇게 선례가 좋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쿠야스 구라카레가 데뷔 초에 보였던 그런 화려함에 비해서 최근에는 행보가 조금 수상해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양일간 한 개 기승 마필은 18대의 마필에 기승을 했는데 두 마필의 입상에 머물면서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인 용병들이 나왔던 행보에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남은 6개월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화려한 시작을 했던 기수들이 연장 시즌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고, 무엇보다도 인기마 입상보다는 작전마 입상이 많아지고 기승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양아치 행보를 보였던 게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용병 등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당분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쿠야스는 나올 때마다 인기 기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쿠야스 기수의 입상 마필들을 보면 수긍하지, 예전에는 수긍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최근에는 수긍하지 없었던 마필들, 인기마가 잘렸을 때의 허무함과 작전마 입상 때의 그런 난해함이 두드러지게 좀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쿠야스의 기승은 꼼꼼하게 훑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는 가장 많은 마필의 기승을 했지만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일본인 용병 기수였던 이쿠야스 구라카레 기수를 금주 워스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베스트는 제가 딱히 선정을 안 했어요. 선정을 안 하고요. 제가 전반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듯이 최바메니하고 조경호 기수가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별다른 특징 보이지 못하고 있는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 조기장에서부터 땀을 좀 흘리고 있더라고요. 자, 남은 시즌 김옥성 기수 역시도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박우른 기수라든가 김영진 기수라든가 이런 기수들, 약간 중급 쪽에 통하는 기수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의 꼬마들의 그런 바람은 바람 쪽에 정리를 하고 캐리어가 있는 기수들, 특히나 이제 이름값을 해줘야 되는 오경환이라든가 조경호라든가 특히나 최범현 기수에 대한 행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들어가신다면은 하반기 경마 좀 더 많은 적중, 의미 있는 적중을 쏟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딱히 베스트로 선정할 기수는 없고 행보들을 봤을 때 오경환이라든가
하만식이라든가 이런 특정 캐리어가 있는 기수들의 행보를 앞으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베스트 오브 웨스트는 베스트 없이 워스트로 이쿠야스 구약가라 기수 단순히 이번 주 행보에 대한 워스트라는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행보 역시도 지금까지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보다는 6개월 연장이 들어가면서의 조금의 좀 불안감을 가지고 약간의 좀 색안경을 끼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9월 4주차 베스트 앤 워스트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9월 4주차 짚고 가야 할 중요 레이스 2개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이면 좀 많은 레이스를 선정해서 복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이라는 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제가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요 한 3시간 정도 시간 잡고 나서 다 훑어보고 싶어요. 1년부터 쫙 훑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주 역시도 2개 정도 레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경주가 토요일 3경주예요. 토요일 3경주를 첫 번째 복귀 레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1200m 혼합 4군 레이스로 시행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혼합 경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만을 가지고 배팅을 해줘야 되는 마필들이 출주했는데 이 두 마필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복귀하실 때 주목하셔야 되는 게 4번마 럭키 퍼레이딩. 자, 520kg대 떡대 아주 큰 지포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역시나 과체중 마필에게 약점이 있는 주행이 무겁다. 그리고 체력 자체에 대한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다. 이런 주법 자체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능력 검사를 거치면서 대비할 때 별 특징을 보이지 못했고 제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은 원래 이렇게 주먹만 큰 마필이요. 전체적으로 느립니다.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피드가 뭐 이게 느리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록 자체가 조금 느리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 럭키 퍼레이딩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이전의 복귀 내용을 보면 주행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렸거든요. 좌우로 계속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후지 쪽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마지막에 걸음을 보면 앞이 허브덕대는 거. 발을 2번 세워 바꿔요, 막. 이런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딱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흔들렸던 주행이 조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레츠부터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보이냐면은 마지막에 150, 200m 구간대 말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보통 힘이 많이 빠지는 마필들은요, 내체로 살짝 사용을 하면서 발을 자꾸 바꿔줘요. 왜냐? 힘드니까. 그러면서 흔들립니다. 근데 이번에 럭키 퍼레이딩은 직전에 완전히 그 강아지 같은 모습에서, 이번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 점에 주목하고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 12번마 명가통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뷔전에서는 특징이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특히나 전구 운동이 굉장히 약했던 마필이었거든요. 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구 운동, 모기여보, 이거 주행 때 이거 움직이는 거, 이게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좋아지면요, 앞에 전구 운동이 좋아지면 앞발을 뻗어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폭폭 자체가. 그러면 육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보폭이 찢어진 느낌이 쫙 들어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3경주 투마필입니다. 차기 출주 시에 무조건 주목해야 되는 투마필입니다. 바로 4번마 럭키 퍼레이딩, 외곽의 12번마 명카턴치. 자,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거 4번마가 흔들림이 사라지고 이런 거 좀 보시고요. 외곽의 12번마 명카통치의 그 목 흔들리는 거 요거. 그러면서 앞에 발이 어떤 식으로 보폭이 넓어지는 걸 잘 보시면요. 아, 이게 달라졌구나.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토요일마 3경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외곽에서 내측에서 쭉쭉 치고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제 외곽에서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아주 뭐 타이트하게 세게
자신있게 밀어 나오는데, 내치의 4번마 이쿠야스 기수가 있으면 4번마 럭키 퍼레이딩은 이제 뭐 독하게 내가 선행을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대로 몰고 있어요. 가는 대로 쭉쭉. 가는 대로 꾹꾹 몰고 나오면서 결국 내가리를 뒤밀었고요. 외곽에 싱코블랑코는 욕심을 냈는데 결국 선행을 못 나갔고, 사코노까지 럭키 퍼레이딩은 그냥 무난한 전개.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뭐 특징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뭐 내가 무조건 선행 나서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 가는 대로만 몰아주고 있다.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말 가는 대로만. 그리고 지금 호네권에 조경호가 지금 뒤에 있고요. 잘 보시면 지난번에는 이제 럭키 퍼레이딩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흔들리면서 크게 없죠. 쭉쭉 그냥. 그리고 지금 뒤에서는 지금 조경호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말이 지금 정군동이 시작됩니다. 쭉 되면서 이제 찢어지기 시작을 해요. 주폭이 쭉쭉.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외곽에는 명카통치. 마지막 부분에서 정군동이 나오면서 앞다리가 조폭이 터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알아요. 마지막에 정군동이 나오면서 앞다리가 들리면서 나가는 게 보폭이 한 반보도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주폭이 찢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찢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럭키 퍼레이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주부터 시작해서 4코너까지 한 번도 제가를 안 물렸어요. 그냥 가는 대로만 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럭키 퍼레이딩 같은 마피스는 어떻게 타냐면은 초반에 딱 물려놓고 쫙 뽑아가고 그 힘, 그 육중한 치고서는 그 탄력과 그 가속도만으로 쫙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이 그냥 쭉 온 거예요. 4코너 와서도 4코너 돌고 나서 이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액션이 없었어요. 그냥 딱, 땅, 땅. 이게 뭐냐면은 잰 거예요. 아, 딱 이만큼 나오는구나. 근데 그만큼 타고도 흔들림 없이 왔다? 그러면 이 다음에 출 때는 용서 없는 거죠. 그냥 뽑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제 3경주 4번마 럭키 퍼레이드인가 외곽에 12번마 명카통치 두 마필 다 데뷔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칠 때는 그냥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마필의 차기 출주 변화를 꼼꼼히 살피시고 들어간다면은 이거 럭키 퍼레이드 됐든 명가통치가 됐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4번마 럭키 퍼레이드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한번 크게 한번 들이댈 만한 결과물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레이스는 9월 29일 일요일 경마죠. 4경주로 시행됐던 경주입니다. 자, 요 레이스가 1200m 국내산 5군 안말 한정 경주로 시행됐던 경주고, 최고 인기 마필이 이제 센바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는 라떼 2000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경주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워키턴트가 이빨이 좋은 거예요. 워키턴트가. 그래서 제가 요 레이스는 센바왕의 럭키턴트 상당히 좋은 배당이었거든요. 딱 두 개만 공략을 했어요. 센바왕을 놓고 라떼 2000하고 워키턴트 두 마만 딱 따지면 된다. 배팅하면 된다. 일단 레이스를 보고 시작할게요. 일요일 4경주로 시행됩니다. 초반에 발주를 끊으면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센바왕이 선행을 무난하게 밀고 나옵니다. 무난하게 뭐 예상했던 전개예요. 쭉쭉 밀고 나오고요. 이하나 기수의 루카가 바로 이 선에 붙였고, 자, 신영철 기수의 워키턴트가 초반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돌려보시면 아시겠는데 추진 없이 마필이 끌고 나오면서 중위권을 붙였어요. 레이스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라떼이첸에 기승했던 이찬호 기수 역시도 뽑아 올라오고 있고, 바로 이 선에서 이제 바로 뒤에 이제 4번마가 있는데, 자꾸 돌죠. 자, 여기서 이제 라떼 2000,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워키턴트 움직임을 잘 보세요. 신영철 기수의 움직임을 내측에서 돌았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요. 잘 보세요. 버티기가 들어간 센바왕과, 그리고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는 신영철 기수의 액션을 잘 보시면 됩니다. 쭉쭉 잘 보세요.
결승선 통과. 자, 첫 번째 셈바왕 연투예요. 데뷔전에 2착을 하고 그리고 연승을 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중급 이하의 최적의 조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선행을 견제한 말도 없었고 그렇다고 중간에 빠르게 밀었던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왔던 결과물은 그리 썩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연승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출조하면은 승군전에서 이빠이 인기도입니다. 4군이에요. 지금 보여준 경지력만을 가지고 4군에서의 경쟁력을 논하는 건요, 이거는 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셈바왕이 이번 경주에서 보였던 여유는 여유가 아니었다. 마지막엔 그냥 그 탄력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그만큼만 딱 보여준 그만큼만 이상은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차기 경주 4군 승군 이후의 경주력에 있어서는 저는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키턴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콤보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워키턴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인기도에 비해서 입상이 거의 좀 전무했던 마필이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거죠. 별 추진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4군 하나 선회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영철 기수에 생각해서 잘 보시면 돼요. 신영철 기수는 내선을 파는 기수가 아니에요. 신영철 기수의 추입은 무조건 외곽 추입입니다. 4코너를 돌 때 3코너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4코너를 돌면서 외곽으로 말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딱 자세가 있어요. 돌면서 딱 뺍니다. 뺀 상태에서 외곽에서 거머쥐고 오른채찍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신영철 기수의 진짜 채찍, 슈퍼 채찍 이거거든요. 마지막에 다리 쳐받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스는요. 4코너를 돌고 그 액션도 전혀 보이지 못했고 안 한 거고 외곽으로 빼지도 않았었고 내측에서 그냥 쭉 밀려간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 100m, 80m 남겨 그때 이제 그것도 그 신영철 기수 특유의 이 자세가 아니라 딱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툭툭 치고 들어왔어요. 저는요 워키턴트가요 단순히 작전마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싸먹었다 이게 다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 한 번 더 다음에 나오면 한 번 더 세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신한 겁니다. 지금 조신한 거예요. 이게 이런 똥말들이요 가끔가다 이렇게 늦조시 앞에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신한 거예요. 조신났어요. 다음에도 역시 이거 5군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완성도면요 5군에서는 언제든 사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워키턴트는 절대로 이번 경주가 어부지라 보지 마시고요. 다음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중급 정도의 편성에서는 언제든지 한 번 더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내리면서 이번 주 4경주를 제가 두 번째 복귀 레이스로 선정했던 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셈바왕이 다음에 국사군 출주 시 이거는 불안하다. 왜냐? 이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이 제가 봤을 때 다다. 여기까지가 거의 다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경주 조건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경우에 인기도는 장담할 수 없고 반면에 워키턴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쏘고 나간 인기마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힘이 차는 시점이다. 지금 불꽃 마지막에 진짜 불꽃 똥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불꽃 확 태우거든요. 요때 같아요. 다음에 출주 때 제가 봐서 또 중급 편성의 편성이면 또 다른 마필이 바로 워키턴트다. 왜냐?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뛰었기 때문에 워키턴트를 다음에 또 한번 인정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체적으로 골라왔던 두 번의 레이스를 전부 복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사실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요일날 오늘 출마표가 좀 이따 뜹니다. 부산이 제가 지금 조교 보고 방송 찍고 집에 가서 잠깐 쉬면 좀 이따 출마 또 뜨는 거예요. 사실은 좀 충분히 쉬어주고 여유를 갖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께 양질 예상이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예상 작업을 안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석 씨는 또 어디 있어? 어디 예상지에 있어? 그 책 좀 사게? 저는 예상지를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상지 작업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체력전이 들어가요. 저는 그 필요 없는 힘소지를 안 하기 위해서 그거 모아서 예상에만 집중을 합니다. 방송에만 집중을 해요. 다행히
예상 작업이 없어서 원래 예상 작업을 하면 오늘부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나마 예상 작업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끝으로 좀 쉬고 또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부산 경마를 또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10월 경마. 자, 지난주 발동 걸었어요. 지난주 뭔가 조금 토요일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요일날 시원하게 한번 발동 걸었습니다. 자, 이제 X에다 딱 당겨서 시원하게 한번 가는 일만 남았네요. 9월에 막주 경마를 마무리가 잘했는 만큼 10월 경마 이제 시동을 걸었다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한번 레이스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경마 시동! 상석에 뚜벅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꾸준함에 힘을 씌워주신다면 제가 그만큼 뭔가를 해드리겠다 이 약속을 드리면서 당석! 지난주 한 주 고생하셨고요. 방송은 또 돌아오는 10월 첫 주 경마에서 양질의 예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